주임교수를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금방 소개받은 교육대학원 이상입니다. 금방 우리 박진영 학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들었겠지만 대학의 성명은 강의와 토론이겠죠. 우리 강의는 잘 이루어지는데 토론이 미약한 것 같아서 늘 우리 박진영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흔쾌히 이번에 교육대학원 세미나를 일본문화연구소 정기 세미나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박진환 교수님 모든 걸 통과하시고 그렇게 흔쾌히 또 바쁘신 와중에서도 남상욱 교수님과 이호선 교수님께서 주제를 발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미호 교수님도 다음 주에 수업 있다고 일찍 나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마 더욱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지방의 정말 지금 무서운 말이죠, 그죠? 지방의 인구가 감소되고 소멸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지금 무지무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뉴스에도 들어보면은 농어촌의 인구가 감소되어서 국회의원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그론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시적절하게 이런 문제를 우리 교육대학원과 일본문화연구소에서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표하신 두 분의 말씀과 방법론을 우리 학생들은 주의 깊게 살펴서 그것을 본인들이 어떤 논문도 상관없이 논문을 쓰는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 나름대로 테크닉을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일본문화 교수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정해서 앞으로 계속 보다 토론이 이루어지는 대학문화 정착에 우리가 앞장서서는 희망을 갖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호상 교수님하고 남성 교수님 따로 시간이 있으시면 네, 인사 말씀드리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실은 홍익 교수님 바쁘신데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간단하게 그냥 기자들 좀 해주시죠. 교육대학원이랑 일본문화연구소가 이런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수동적인 학습이 아니라 오늘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능동적인 자세로 학습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간단히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 오늘 잠깐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표는 20분에서 30분 정도 간단하게 전체적인 어떤 문제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분의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다음에 자유토론 형식으로 일단 여러 질문을 다 받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사항을 골라서 중점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1시간 정도 토론하고 나서 8시에 이제 끝마치려고 하는데 토론이 좀 길어지냐면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 8시에 끝내고 지금 뒤풀이 장소를 마련해뒀기 때문에 이제 끝나고 나서 8시 이후에 다들 집에 가시지 마시고 같이 뒤풀이 장소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보는 이호상 교수님께서 지방통계를 어떻게 찾아오는지 보여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이런 문과의 유상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내용을 저희 학부 수업의 일본학 세미나 수업 시간에 일본의 고령화 그리고 지방 문제에 대한 큰 화두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20분 내에 소화를 하려고 핵심 부분만 간단히 소개를 하고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제 좌측의 지방 소멸에 대한 노란색 표지가 이제 국내 한국으로 이제 번역이 된 책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일본 원서가 되겠습니다. 남사부 교수님 들고 계신데 이제 문고판입니다. 작은 책인데요. 저도 살려고 일본 서점에 들어가서 인터넷 뒤졌더니 올해 저 지방 소멸과 관련된 키워드의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본 사회에서도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책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실은 이 책에서 진단하고 있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2011년도에 국토교통청에서 발표한 국토의 장기 전망이라는 장기 중간 보고서가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올해 8월 18일에 국토 종합계획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들이 고스란히 국토 계획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통계 자료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생각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장래 인구 추계입니다. 핵심은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일본 총 인구가 향후 100년 동안에 100년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일본 사회학 중에서도 가장 인구 추계가 정확도가 높은 편인데 그 추계에 따르면 향후 100년 이내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메이지 유신 이 시대 수준으로 100년 후에 내려갈 것이라는 것인데 일단은 지금 이 보고서에서 보고 있는 건 2050년을 타겟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령화율이 지금 현재 약 20%인데 40%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고요. 인구 연령대별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총 인구가 2050년, 현재 2005년 기준입니다. 2005년 기준으로 봤을 때 3,300만 명이 감소를 하고 유소년 인구 18세까지 유소년 인구가 900만 명, 즉 절반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15세에서 65세, 64세까지의 이 생산 연령 인구가 3,5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 고령자 65세 고령자 인구는 1,20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5년 통계로 추계를 한 것인데 이제 2015년 시점에 봤을 때 통계가 크게 틀리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좀 더 세분화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의 점들은 반경 1제곱킬로미터의 인구 추계를 추산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통계는 보통 행정구역 단위로 지금 인구 추계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보다 정밀하게 인구 추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모든 국토를 1제곱킬로미터로 이렇게 나눠서 각 지점별 인구 추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2050년에, 40년에 전국토의 21%가 무거주지화될 것이다.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지역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75% 이상, 그리고 50% 이상 감소할 지역도 이렇게 많이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60%, 65%의 인구가 지역이 인구가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지역은 1.9%밖에 안 됩니다. 바로 이 지역들은 도쿄뿐만 나고야권인데 아무래도 고용 기회가 계속 창출되는 그리고 베드타운이 지금도 개발되고 있는 지역에 국한돼서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책의 시발점이 되었던 지방 소멸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아래 그래프는 인구 규모별로 시정촌의 인구 감소율을 내다본 것입니다. 30만, 50만, 5만 들인데요. 보시면은 전국의 인구 감소율이 25.5%인데 그보다 더 떨어지는 곳은 인구가 적은 지방의 도시들입니다. 그 기준이 인구 10만을 기준으로 인구가 10만보다 적은 시정촌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은 인구 감소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대도시와 지방을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도쿄권과 나고야, 오사카 지방권 이제 크게 4개로 구분을 했는데요. 총 인구의 경우에는 도쿄와 나고야권 같은 경우는 2015년, 20년까지는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5년의 인구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 이 점선이 전국 평균인데 도쿄와 나고야의 인구 감소는 전국 평균보다 높고 오사카와 그 외 지방권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생산 연령인데요. 100으로 했을 때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방권과 오사카권이 전국 평균보다 더 낮게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령 인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도쿄권과 나고야권에서 급속하게 고령화율이 증가할 것으로 나오는데요. 한 가지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 지방권입니다. 이 지방권의 그래프를 보시면 2040년 이후로 고령 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때까지 고령화율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은 고령자 수 자체가 감소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책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고령자 수 절대수 자체가 감소했을 때 지방의 붕괴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일본 지방권의 지역 경제를 받침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노인들의 연금입니다. 고령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그 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그 연금으로 보통 지역 경제에서 파생되는 산업이라는 것이 의료와 개호보험입니다. 근데 그 노인들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그 지역의 연금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의료와 개호보험을 받을 소비자가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젊은 사람들의 고용 기회가 줄어드는 현상이 될 것이고 그 고용 기회가 줄어드는 젊은 사람들이 더 대도시로 이동하게 되는 그것이 가속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방이 소멸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을 세대 유형별로 좀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2005년인데요. 2015년으로 보겠습니다. 거기 지난 녹색이 고령자 독거 노인 세대입니다. 그리고 연두색이 젊은 세대들의 독거 세대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 것이 부부만 사는 세대, 그리고 이 주황색이 부부와 자식이 사는 세대, 그리고 편부와 자식이 사는 세대입니다. 지금은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이라고 했을 때, 하나의 세대라고 했을 때 연상되는 가족의 구성이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사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2050년으로 가게 되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독거 노인 세대입니다. 또한 일반인들도 노인이 아니더라도 혼자 사는 세대가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부모와 같이 사는 지금 그것이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여겨지는 세대가 오히려 소수로 되는 그런 세대 구성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저출산과 과소화를 고착화시키는 주요 원인일 것이고 또한 일본 사회의 지역 커뮤니티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또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로 일본 사회에서는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배경 설명 이 정도 드리고 책 내용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인구 이동과 지역 격차입니다. 일본의 인구 이동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에서 대도시권으로 이동입니다. 일기라는 것이 60년대, 70년대 이야기고요. 80년대 그리고 거품경제 기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방의 제조업과 공공사업이 감소하면서 또한 인구 감소가 같이 진행되면서 지방의 고용 상황이 열악화되면서 젊은 층이 도쿄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인데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2000 항도 현상이라고 그려지는 대도시로의 인구 쏠림 현상은 대도시의
고용력이 강하고 도시의 흡인력이 강할 때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즉 대도시권에 고용기회가 많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대도시권에서도 고용기회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지방에 더 이상 일자리가 없으니까 대도시로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대도시의 노동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또 다른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이것이 이 저자는 단순히 지방에서 대도시권으로 이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지방은 인구 유출과 저출산의 문제가 이루어지고 또한 대도시로 이동한 젊은 층의 경우에는 이 대도시에서 적응하고 독립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독립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니까 대도시에서는 그만큼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시기가 더 늦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도시, 지방보다도 대도시권의 출산율이 낮은 것이 더 문제라는 이야기고요. 지금은 이 지방의 인구 유출과 가수화가 문제가 됩니다만 전국에는 도쿄도 대도시권들도 결국에는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책에서 지방의 소멸 가능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책에서는 인구의 재생산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세에서 39세 여성의 인구수의 변화를 보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젊은 여성이 50% 이상 감소할 단체가 전체 20%, 그리고 30에서 50% 이상 감소하는 지역이 약 전체 지자체의 60%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 이상 감소하는 지자체의 인구 규모를 보면은 대부분이 인구가 1만 명 이하인 지자체입니다. 일본 전체 약 13%에 해당되는 지자체인데요. 현재 인구 이동과 인구 감소 추이로 그대로 간다면 2040년에는 이 젊은 여성 인구가 50% 이하로 감소하는 지자체가 896개, 즉 전체의 50%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에서 표지에 나와 있는 896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도출이 됐고요. 이 저자는 이들 지역이 바로 소멸 가능성이 높은 도시, 즉 지속 가능성 도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소멸 가능성 도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의 대안이 필요한데 이 저자는 시간축을 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극적인 정책과 지금 당장 완화할 수 있는 완화 정책 두 가지를 나눠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제가 서두에 이 내용들이 사실은 이미 일본 정부에서 다 발표했던 내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지역 정책이라는 것은 공공시설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준비되었고 이번에 발표된 국토종합정책도 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정책의 중심점을 두지 않으면 이 가사화 문제는 결국 해결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한 끝까지 세 개의 적극적인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혼에서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지원 정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구의 재배치에 관한 적극 정책도 추진을 해야 되며 또한 인재 육성, 지방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재 육성 이것을 외국 인재까지 고려해서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전에 이것들이 실현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책으로서 지방 산업을 육성하고 대학 등 교육기관을 지방에 분산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일본의 이번에 주된 이제 국토종합계획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 도시의 댐 기능을 구축하자. 여기서는 방어선을 구축해야 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계해드리면은 농어촌에서 인구들이 지금은 바로 도쿄나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유출이 됩니다. 이것을 강의 흐름으로 생각하신다면은 강물이 산에서 바로 바다로 나가는 것을 막고 그 정도 중간에 댐 기능을 만들자. 즉 사람들이 굳이 대도시권까지 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주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로 치면은 충청도는 개정만 가더라도 얼마든지 취업도 할 수 있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이 책에서도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아베 정권에서 추진하는 국토 계획의 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의 중핵 도시라고 보는 것이고, 이 지방 중핵 도시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은 젊은이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젊은이들에게 고용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1년도에 도쿄dom통에서 국토 브랜드 디자인 공모범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핵심 내용은 키워드는 컴팩트와 네트워크입니다. 이 컴팩트라는 것은 기존의 도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 도시를 컴팩트하게 재구성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도시들을 네트워크로 잘 연결해서 대륙 촉진형 국토를 만들자. 즉 인구의 이동, 물자의 이동, 정보의 이동이 보다 자유로운 국토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방에서 인구가 유출되는 것, 그리고 도쿄로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개념인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8월달에 발표한 일본의 조종학 계획의 내용을 보시면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각각의 지토 마을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도시 기능들이 다 유지될 수 없는 규모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 특정 지역, 즉 여기서는 작은 거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전국에 5,000개 정도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 병원이나 은행이나 학교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또 이 작은 거점들이 모여서 고차의 지방도시 연합을 전국에 70개 정도를 만들겠다는 게 올해 발표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해 비판 내용도 많은데 표현은 참 그럴듯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잘 보시면은 기존의 우리나라의 농어촌 지역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농어촌 지역의 읍내가 아닌 것과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또 하나 문제는 이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교통에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인터넷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교통과 인터넷에서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은 공공의 서비스를 누릴 수 없다는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일본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인구 대비를,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한 국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산업 중심의 정책을 이야기할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내용을 제외하고는 사실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국가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것이 복지의 이름으로서 단순하게 국민의 세금을 나눠주는 그런 선심성 정책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고민되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1.9%의 지역이 인구가 증가한다고 했는데요. 그 1.9%의 지역들을 분류한 결과 이런 6가지의 모델들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도 이 6가지 유형입니다. 차이점은 새로 개발되었느냐, 과거에 개발되었느냐 차이뿐입니다. 특히 베드타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베드타운 같은 경우는 40년에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타마 뉴타운 같이 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이 끝나가던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1년에 태어난 아기수 1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1년에 50만 명, 2002년부터 50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숫자를 봤더니 43만 명이 태어났더라고요. 2002년부터 50만 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때의 우리나라의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을 봤더니 30세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이유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이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 왜 늦어지는가에 대해서, 왜 여성들이 출산을 늦출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사례를 좀 더 면밀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발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른바 요즘 이야기하는 빅데이터에 의존해서 일본 사회의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현상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의 국토조합 계획에 인해서 이와 같은 어떤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이번 사회 나름의 처방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말씀드린 대로 이제 들어가고 끝나고 질문을 할 때 많은 질문거리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자유롭게 다 함께 아주 충실하게 기회를 드리고 들어올 테니까요. 들으시면서 질문거리 또 하나씩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남성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어떤 위기에 처한 지방의 전문인들의 현재 모습을 영화 악인에 대해서 실은 문학 작품이죠. 문학 작품과 이제 또 제가 악인이라고 작품하면서 이 지방의 위기에 처한 전문인들이 어떤 당황이나 그런 모습을 문학적으로 소개받은 남사원입니다. 앞서 발표해 주셨던 교수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어떡하나 그러는데요. 저는 이게 숫자로 우리가 볼 때 느껴지는 거랑 다르게 정말 지방에 살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좀 악인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 요시다 슈이치라는 아스트라는 사람을 받은 작품이 있어요. 이제 2006년에 아사히 신문에 연재되었고 2007년에 단행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이니티 영화 감독이 유상희 씨가 영화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자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치마부케 사토시가 주연을 했고 스카치 에리도 박사가 사랑한 수시 오늘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제목이 악인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거를 영화할 때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냐면 낮에 보시던가 낮에 하시던가 히토츠노 자치된 시대 기사카레다 가족 아래가 통통으로 악인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악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누가 이 영화의 진정 악인인가, 여기에 대한 약간 사람들의 미스테리성을 자극시켜서 수수께끼를 싣는 그런 형식으로 영화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첫 번째로 지방 소멸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지방이 얼마나 피폐해지게 있는가를 좀 자세히 보고 싶어 했고,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어떻게 짝을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될까. 그래서 그런 걸 이어질 수 있는 지역의 문화, 공동성 이런 것을 또 어떻게 찾을 수 있어. 이게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지금 어디 이제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좀 영화를 좀 틀어볼게요. 제가 이거 완전 스포일러예요. 그것들을 해서 이 유시노라는 여자 아버지가 이발사예요. 푸르메시에서 후쿠오카로 와서 보험 지금 하고 있어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냥 가다가 생각해요. 조금 그래서 제가 오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운받아서 이걸 미리 좀 체크해서 써야 되는데. 근데 이 여자는 사실 조금 한편으로는 그 유유인에 살고 있는 이제 유유인의 신입의 여관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을 사귀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 메일을 기다리는데요. 사실 저거는 가짜예요. 사실 그 남자는 자신도 없거든요. 대신에 이 여자는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의 사이트에서 만난 남자랑 계속 유퀴즈를 관계를 거죠. 오늘은 사실은 그 남자를 만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남자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유인의 신세 여관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게 돼요. 근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근데 너같이 아무 차이나 올라타는 여자는 내 타입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너는 여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여관에서 시설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자를 발로 차가지고 쫓아내거든요. 근데 여자가 길거리에 버려지거든요. 근데 그때 원래 만나기로 했었던 이 친구가 이제 원래 만나기로 했으니까는 덕분에 가서 쫓아갔는데 여자가 버려졌으니까 집에 태워주려고 했는데 여자애가 난 너 같은 애 차에 타기 싫어 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자기 여태까지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 했었던 이 남자가 자기를 거탈하려고 했었다 협박을 해가지고 남자 격분해서 여자를 놀라고 죽이는 그런 내용. 너무 죄송합니다. 자, 이게 큐슈인데요. 여자는 여기 푸르메에 살고 있어요. 거기서 홋카이도 후쿠오카로 남자가 살고 있는 데는 이 나가사키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아까 이호성 선생님이 얘기했던 중액도시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남자 B가 살고 있는 데는 유구리. 거기서 이 후쿠오카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동차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죽은 요시노는 푸르메 출신, 유이치는 나가사키 출신이고, 그 다음에 그 아까 흰 장갑 입은 마스오라는 사람은 유이 출신이고요. 다들 후쿠오카로. 후쿠오카가 이제 집안 젊은이들 짝을 타는 그런 곳으로 기능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게 영화입니다. 어떤 거냐면 여자는 거기서 인터넷을 통해서 성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랑 관계를 맺은 다음에 돈을 달라. 사진을 이렇게 누드 사진을 보여주면 돈을 달라. 그리고 이제 이 여성이 사귀고 싶어 했던 유인 출신의 남자랑은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데 사실은 후쿠오카의 클럽을 통해서 만나거든요. 반면에 이 요시노와 유이치, 그러니까 유체 노동을 하고 있는 친구가 똑같은 이 보험업을 하고 있는 친구는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요. 후쿠오카에서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계급 간의 차이를 결국 확인을 하고 거기에 격분해서 결국 죽이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그래서 결국 이 자본, 문화 자본과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여자가 첫 번째 제가 보여준 영상에서 나 이번에 설날에 집에 안 가고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갈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고 싶은 거는 결국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의 중간 노동이다. 그러니까 죽은
구시에 같은 사람한테 이제 안정이 내려오고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게 노령에 대한 지방의 육체 노동자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겪었어야 되는 그런 얘기죠. 이것도 좀 싶은데 자, 이제 이 남자가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가까이서 잘 되는 부분인데 이 나가사키 근방의 풍경인데요. 요 공공버스가 뭐냐면 이제 집을 해체하는 그런 버스예요. 그걸 타고 이제 나가서 해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인상적인 신이 영화에서 뭐가 있냐면 너무 잘안 됐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할머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이치를 돌봐주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우리 엄마한테 와서 모든 걸 다 유이치한테 의존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할머니 하는 말이 유이치가 없으면 우리 집은 붕괴가 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욕실에 놓치고 있어요. 이런 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한테 이제 노년층의 분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령 인구가 많으니까 어떤 일이 보면 할머니가 있는데요. 할머니가 사기를 당해요. 건강식품 팔로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이제 척박한 모습들이 이 영화 속에서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나가사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보죠. 이 나가사키 하면 우리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을 생각을 하는데 원자폭탄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나가사키에는 조선소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메이지 초기 때부터 국가의 근대화 정책의 수혜 속에서 이 나가사키라는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1990년대 들어서 이 조선 수주량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이제 미치고요. 한국이 이렇게 약진을 해서 지금은 중국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국가 경쟁 경험 속에서 이 나가사키도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 그래프가 뭐냐면 이제 20대에서 30대 인구 이동이 마이너스로 하게 됩니다. 구조조정 속에서 젊은 분들의 입장이 커지게 돼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정부가 많이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큰 기업 유치하면 기업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나가사키 통계에 의하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5%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많은 기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료복지,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인구 노령화와 관련된 의료산업이 연결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남자와 여성의 직업의 비율을 정규직 비율이에요. 남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어디 공장에 들어가면 정규직이 될 수 있는데 여자는 반밖에 퍼센트여도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 나가사키의 어떤 현재적인 상황을 잘 지켜본다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 보면 이게 이 남성과 여성 인구 대입표로 연두를 이렇게 추정을 한 건데요. 이 남성 인구에 비해서 여성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얘기는 유이지의 경우는 맘만 먹으면 나가사키에서 충분히 여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왜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여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는가가 하나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픽션적인 요소라는 얘기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핵 도시에 대한 신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사키 살고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여성을 후쿠오카 가면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후쿠오카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더 큰 대도시에 가면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인터넷에 대한 익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사람을 찾을 때는 그 유익지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렸을 때 버리고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으니까 그거를 지역사회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짜게 찾는 데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인터넷의 익명성 같은 경우에는 훨씬 자유롭게 연애 가능하니까 거기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가 또 재밌는 거는 단순히 미스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유이치가 사람을 죽인 후에 한 여자가 유이치에 접근을 해요. 근데 이 여자가 정말 재밌는 그건데 너무 잘 안 나와서 이번에 좀 제발 좀 작아서 여기도 좀 뭔가를 깔아놔요. 소리만 듣고 얘기해요. 이게 북도변에 있는 이 양곡점에서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비를 꽉 맞으면 집에 가는데 집에 문이 닫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는 쌍둥이 여동생이 살고 있는데 그 여동생이 남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되게 고독하잖아요. 고독해서 인터넷으로 이게 우리가 메일통을 찾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살인자였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그 남자를 처음 만나는데 남자가 대뜸 하는 말이 호텔에 가자. 그런데 그 여자가 망설이다가 호텔에 가서 관계를 맺게 돼요. 관계를 맺으면서 여자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죠. 내 인생은 이 조그만 국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끝났다. 고등학교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직장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국도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 금발의 양아치 같은 애가 나타나서 자기를 꺼내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남자가 살인자였어요. 이런 비극적인. 그래서 이제 자수를 하려고 남자가 가는데 여자가 조금 더 있자고 끌어가지고 이제 둘이 등대로 도망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지방에 남겨진 여성의 선택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 데이터를 봤듯이, 나가사키의 경우, 특히 큐슈의 경우 여자가 조금 더 이걸 많이 봐요. 요시노 같은 경우, 후쿠오카의 도우메세, 구름에서 조금 더 큰 중액도시에 가는 거죠. 거기서 후쿠오카의 클럽에서 남자를 만나서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가는 꿈입니다. 장례적으로는 이 어떤 중액도시 옆에 있는 조금 문화자본이 있는 도시에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 집에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선택지. 이거는 글로컬을 굉장히 상징해요. 한편으로 이 여자의 욕망은 유니버설 스튜디오나 또 한편에는 유인 같은 옛날부터 있었던 로컬적인 여관이 있어요. 한편 그 살인자인 남자를 찾아가는 그 믹소 같은 경우에는 34번 국토의 양품점 일을 해요. 그리고 결국 떠날 수가 없으니까 남자를 찾을 때도 인터넷 만남 사이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 게 둘이 나중에 도피행위를 벌이는 데가 등대 여기서 결국은 다 잡히게 되는데요. 사실 이 로케이지가 사실은 섬이에요. 실제로는 이 배를 타고 갔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이 얘기는 뭘까요? 이 여자가 그리고 이 유이키랑 같이 가고 싶었던 곳 그것은 어딜까요? 사실 북한에 혹은 살고 있는 데서는 그런 데가 없어요. 둘만 유토피아. 이건 굉장히 공상적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타고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게 야구의 영화인데요. 소설에서는 사실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이오라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는 젊었을 때 나가사키의 풍속점을 일을 할 때 거기서 유이키랑 알게 돼요. 그래서 유이키가 사실은 이렇게 돈을 주고 이른바 매춘을 하는 거니까 서로 정을 나누면 안 되는데 유이키가 갈 때마다
도시락을 하나씩 사주니까 여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결국은 그 풍속점을 그만두게 됐는데 이 여자가 그래서 결국은 지역 병원에 간호사가 거기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 유이치랑 나중에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유이치는 이미 살인을 하고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접근을 서둘러 피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을 살고 있는 여자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 그것은 이제 지역사회 모순을 껴안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으니까 거기 간호사를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밖을 꿈꾸지 않고 이 지역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던 여자는 소설 속에서 위험할 게 없다. 이럽니다. 그래서 사실 참 선택지가 별로 없죠. 선택지가 별로 없고 여자들한테 남겨지는 선택지가. 근데 남자들의 선택지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바빠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지방 소비열 속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지역 젊은이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신자유주의가 유행하고 인터넷 보급될 때 사실은 젊은이들의 꿈은 이 지역을 나가서 이 지역을 나가고 국가를 나가서 세계를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이른바 표준 젊은이의 삶이었는데 최근 일본에서 그 지식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런 양키 문화. 이거 여러분 봐도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얘기하나 좀 불쾌감이 들죠. 이질적인. 사이토 타마키라는 이 정신 분석학자이자 최근에 젊은 사람들 문화로 보는 사람이 양키화하는 일본이라는 책을 냈어요.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역의 그 국가 정책이 아닌 어떤 다른 걸로 지역의 젊은이들을 묶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부색하게도 가지고 나오는 게 이 양키 문화라는 이 양키 문화가 뭐냐면 주변을 위협하는 옷차림의 주변으로서 주목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일진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야말로 주로 중고등학교 선후배 간격을 구성되며 머리, 그러니까 이성이 아니라 감성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기하, 기준화 이런 걸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영원히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는 이 짓을 하다가 대학 나이가 들면서 지역사회를 보살피는 사람으로 얘네들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다 중액도시라든지 아니면 대도시로 가게 되고 남아있었던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남기로 선택한 애들이 결국은 지역사회 문화를 만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족과 친구로 얘네들은 소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이른바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야쿠자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일본에서는 논란. 한편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은 이게 이제 일본의 지금 구경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치적 보수주의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아베 신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양키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반대로 얘네들의 좋은 면도 있다. 시장 경쟁에서 밀려나가는 지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걔네들은 뭔가 이렇게 야르기가 있다. 기합이 있다. 이런 면에서 얘네들한테 기대를 또 많이 하는 거고. 지금 현재 굉장히 구색한 처지에 일본이 몰려져 있지만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대안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 아니라 또 인간의 감성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역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의외로 반아카데미적인 그런 정서에 기초되어 있는 문화라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이치가 머리를 노랗게 물들였잖아요. 개인적으로 노력한 물들이들이 양키화를 하는데 이 영화 속의 악인 속의 이 유이치는 완전히 양키화 되지 못했어요. 혼자 떠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이치가 완전히 양키화 됐었으면 덜 고독했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자본 같은 게 없는 지방의 도시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도시들은 과연 이 양키밖에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 젊은이들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이 영화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화제가 됐는데
그러면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지방의 젊은이들을 서로 만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좀 고민해야 되는 저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한국에 비춰봤을 때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송도에 살고 있는 애가 짝을 찾는데 가까우니까 안산이나 부천에서 짝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죠. 가깝다는 거죠.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서울에서 찾거나 이런 인접 지역에 있다고 해서 바로 연애가 시작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희가 앞으로 연구에서 조금 생각해봤으면 하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좀 제가 영상을 잘 보여드리려고 천재를 진짜 잘해갖고 왔는데 대실패를 끝나서 너무 죄송하고요. 한국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교수님 발표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이 현실을 진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윤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곳 초등학교에서는 인구 감소에 지방 통계를 맡는 대안으로서 중액도시를 얘기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이제 남성 교수님 같은 경우에 중액도시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지방 현실 속에서 사실 중액도시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사실은 상반되는 그런 하나의 문제, 현상 진단을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 또 제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거는 두 분 다 물론 한쪽에서는 이제 당연히 방법이지만 악인도 그렇고 또 일본의 종합계획에서도 지방소득에 있어서 그 핵심 키워드로 관심을 갖고 있는 역시 젊은이들, 지방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지방에서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악인 같은 경우에도 남겨진 지방의 젊은이들이 그리고 있는 여러 인간 분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도 서로 다른 듯하지만 같은 어떤 문제의 공통점이라고 그리고 남성 교수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 악인 소설을 읽어보셨더라면 좀 좋았을 거고 아니면 또 이제 기회가 되시면 이제 일부러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그런 틀을 쓰신 것 같은데 호기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발표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더 보시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분명히 영화나 아니면 문학 테스트에서 주인공은 누구죠? 거기에 나오는 여자들인가요? 유이치가 주인공이죠. 근데 남성분은 유이치가 아니라 유이치 주변 인물이었던 여성들을 오히려 주인공으로 삼아가지고 지방에 남겨진 여성을 문학적인 텍스트의 어떤 해석에 새롭게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바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좀 그런 어떤 좀 방법이랄까요? 문학적인 텍스트의 해석이랄까요? 그런 가능성 좀 주입이 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남성 교수님께서 나름대로 이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바로 또 이제 토론에 들어가면 약간 좀 지치시고 또 이제 생각할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한 2분만 드릴게요. 그럼 자리에 다 들어가 주실 겁니다. 일단 오늘 발표하신 분께는 나중에 질문을 드리고요. 자유롭게 영화 보시면서 감상도 좋고 아니면 좀 더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좋으니까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 아니 어제 무슨 일간지에 앞으로의 세상은 여성 인재를 잘 살려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왜 우리 남 교수님께서는 남성분이신데 왜 주인공을 여성분으로 포인트를 주셔서 이렇게 하셨나 이런 게 제가 하나 두 개 아까 듣면서 의문이었고 그러면 여성이라고 잘 살리는 것이 앞으로의 사회의 키워드다라는 것이 어제 사설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호선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국토개발인데 이제 처음에 제시하신 게 인구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구를 조사하는 통계청이랑 국토교통청이랑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국토개발을 하는 건지 우리 보면은 부서별로 이렇게 놀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일단 그 다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가지고 대표자분께 답변해 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황 선생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하셨거든요. 남 교수님께는 소설의 주인공이 유이치가 아니라 다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오늘 이 발표를 해주신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또 하나는 그 인구조사에 있어서 이번에 그 조사하고 이제 통계청하고 그런 업무 분담적인 그런 구체적인 좀 내용들을 지금 다른 분들 혹시 저희 일반 교육대학원 학생 말고 지금 학부생 중에 참가하고 있는 친구가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제일 낮은 1학년 학생이 이 자리에 있어요. 연동형 학생 혹시 뭐 질문 있어요? 이호삼 교수님께서 뗀 도시의 뗀화를 하여서 중핵도시화를 한 다음에 그 젊은이들의 그 유출을 막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남상학 교수님은 그 이상은 좋지만 그 계획을 짜는 건 좋지만 막상 지방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의 현실은 영화에 빗대어서 이러이러하게 처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 중핵도시화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 젊은이들이 대도시에 나가지 않으면서 그 자기의 고향이나 아니면 고향과 가까운 근교 지방의 도시를 이제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이제 대도시에 나가지 않는 것을 이제 그런 계획이라고 이렇게 중핵도시화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모든 젊은이가 이제 그렇게 소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경제활동에 참여를 해서 이제 그 지역 활성화에 과연 도움이 될 수가 있나.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이제 뭐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게 맞지만,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니트족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사토리족이라고 하는 이제 젊은 층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젊은 층들을 배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젊은 층도 그 경제활동에 참여하게끔 이제 이끌 수 있는 뭐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이라든가 이제 그런 게 과연 있을지, 그런 예상하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일본도 그렇고 일반 뭐 니트 세대라고 하는 자발적인 어떤 취업 의사가 있는 부모님들 중에 실은 소식적으로 또 이제 취업을 포기하고 사는 그런 친구들도 적지 않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그런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국도중학교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중핵도시에서 어떻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지 질문인데 아주 유 선생님이 어떤 답변해 주실지 궁금해요. 또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없으세요? 예. 저도 약간 학생 의견하고 약간 이어질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 영화 설명하면서 되게 느꼈던 부분인데, 저도 이 인천이라는 도시를 더한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다 인천에서 다니고, 집에서도 다 거의 버스로도 한 30분 내 거리는 학교에서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연애 문제도 그렇고 다들 주위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별로 관심도 없어요. 주변에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이제 그런 만남을 다시 갖게 되고, 저도 그렇지 뭐 모임 뭐 하잖아요. 게임 모임, 그런 모임에 많이 참가해서 남자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고 거기서 좀 명명하고 좀 시대를 사고주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느낀 게 젊은이들의 문화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보다는 약간 사이버 쪽에서 요즘에 치중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런 사이버 문화를 잘 어떻게 현실로 끌어내가지고 젊은이들이 주로 해가지고 이런 뭐 중형도시라든지
생각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다 이미 기성세대들, 나이 드신 분들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좀 그런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가 이 도시에 가가지고 우리가 여기 우리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나름 조금 그런 도시 좀 약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되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윤정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젊은이들이 처한 그런 어떤 문제에 직해서 이런 계획들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 기존의 어떤 관료들의 사고방식 하에서 이런 대중계획을 이야기하는 중립도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현실 같은 젊은이들이 처한 여러 가지 쌓여있는 그런 어떤 지적을 했어요.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저는 이거 지방이 소멸이라는 거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자료 같은 것들이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만 계속 풀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해서 오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를 조금 들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라든가 뭐 그거에서 성공을 했던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가 잠깐 들으면서 일본 같은 경우 이제 하다보다 네, 그분 같은 경우가 그쪽에 이제 그 시국부 지역에 자기 그 예술 마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축제도 6월이면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 이제 관광 사업이 되면서 그 관광객이 유입이 되면서 거기서 발전하는 이제 그 파생되는 경제적인 효과를 놓기 위해서 결국 주민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의 인권 정착이 되는 그런 개념도 될 수 있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또 생각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방이 이제 출조되는 것들을 활용을 했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 없어지는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특성화된 초등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뭐 축구를 기생이 잘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다 보니까 축구에 관심 있는 부모들이 그쪽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젊은 층이 만들어지고 그것도 그 지방도 살아가는 또 세대가 늘어나니까 세금이 늘어나게 되니까 지방도 사는 그런 또 하나의 방법이 되면서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이렇게 그냥 일률적인 것보다 그런 대체적으로 그렇게 방안을 내놨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실행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그러니까 안희정 선생 같은 경우는 지금 아채정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감소를 통한 지방 도시 소멸을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 있어서 지역 재생 사업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지방 도시가 분리라고 할까요? 주민이 성공한 그런 어떤 사례를 소개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혹시 없으세요? 시간이 한 2분만 더 질문 그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아요.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지금 경쟁이 너무, 그러니까 자본주의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닫고 있지 않나. 경쟁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러니까 자기 주변을 그러니까 방어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벽을 쌓고 있는 경향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그렇고 소통이라는 개념보다는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수렴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그것을 다시 이제 재창조하는 이런 관계에 돼야 되는데 너무 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 사람에 대한 경쟁이 너무 치닫다 보니까 무조건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배제를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볼 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가 또 악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더 이제 자신만의 이제 세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그러니까 자가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혼자만이 누릴 수 있고 혼자만이 지금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협력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도 누군가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뭔가를 보면서 아니면 딱 보고는 있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생각을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이제 요즘에는 그러니까
도시의 학생들과 아니면 이제 그런 지방의 학생들을 좀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교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러니까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자신의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지방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좀 창의적으로 개설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이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가지고 싶은데 박영순 같은 경우는 지금 안채정 씨 같은 거의 비슷한 질문 내지는 김윤대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에 있어서 지방에 있어서 그런 어떤 소통이 단절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의들의 그런 데이트 사이트라든지 그런 것을 만나는 그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공동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다 대안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연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이 교육하는 본인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러니까 정보통신이라는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가능하면 서로 소통하고 같이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를 우리가 새롭게 구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논의를 할 때 같이 한번 여기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다른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제가 하나 예. 좀 먼저 이호선 교수님한테 또 이호선 교수님 사표를 보시면 일본 내 장애인 인구 추계에 대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늘어난다. 에도 시대거든요. 에도 변화 시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국토 개발을 해서 먹거리를 배로 정산했기 때문에 인구가 배로 나타난다. 단순히 그거였다면은 여기서 보면 그 후에도 인구가 어느 정도 감소하거나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뭔가 어떤 노하우가 여기 지속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후대에 지속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찾아내는 방법이 먹거리 이외의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이라든가 오늘날 하는 이거 이외의 것이 오늘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그 문화자본 문화로서의 어떤 그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 한번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남 교수님께서는 문제는 지방의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좋게 얘기하면 결혼이고 이제 남녀가 만나는 장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젊었을 때는 생산, 이세 생산이라는 것보다는 성적 유익쾌락에 그 치중을 하게 되어서 직접적인 그 남녀의 결혼 생활하고 하면서도 뭡니까 이세 생산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을 온구이 지신이라고 해서 옛날 거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옛날은 우리가 아는 축제 같은 것도 견우직녀를 만나는 출석 얘기도 결국은 남녀의 만남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를 전복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 가면 무도회라든가 이럴 때 애가 태어나면은 남자들이 내 자식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내 자식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어떤 그런 문화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상윤 교수님 같은 경우에 사실은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전문의들이 제대로 된 어떤 만남의 기회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문화적인 계기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찾거나 현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인 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또 혹시 뭐 다른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일단 질문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그 내용들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질문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아까 소통, 분절, 그다음에 또 이제 경제, 그래서 이제 지방,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가운데 지방 소멸인데 또 지방 소멸과 관련된 이야기는 지역 얘기도 나오면서 우리가 쓰는 가운데서 단어 개념이 좀 혼재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지방 소멸, 지역 소멸이 아니죠. 지방 소멸이죠. 그래서 왜 지방 소멸인가 한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지방과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이제 아까 국은 선생님 질문하셨던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인구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의 어떤 소통이 부족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간절 그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대안을 단순하게 지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답이 안 나옵니다. 지역이라고 하는 우리가 개념이라든지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역은 소멸할 수 없는 거죠. 지역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방과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접근해 보는 거를 이제 나도 국은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지방에 남겨진 현실의 젊은이들의 문제를 아까 여러 전문점으로 그렇고 이제 인터넷으로 그렇고 질문했듯이 지금 또 종합계획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소설 악인에서도 아니 알파벳 시절에 빠진 그런 어떤 현실의 젊은이들이 처해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들의 만남을 해결한다든지 또 성적 욕구를 해결한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 나의 취업 의지가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냥 버려버리고 또 어떻게 지역사회에 끌어들일 것인가 그런 어떤 지역에 남겨진 현실의 젊은이들의 다양한 어떤 인상에 대한 대응 내지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런 어떤 논의 과정 속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일본에 대한까지도 모색할 필요는 없잖아요. 현재 우리 인천에 있어서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많은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고 형태적으로는 인천은 계속해서 이거 변화하겠죠. 그리고 2030년까지 지금 인천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인구는 350만까지 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건전한 인구 성장, 인구 증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문제의 해결 내지는 대안의 어떤 모색을 물론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한번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대안 부분은 굳이 뭐 말씀 안 해주셔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깊이 잠들어 할 수도 있으니까요. 첫 번째 지방과 지역 문제와 두 번째 이제 현실 젊은이의 다양한 차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예. 저기 일단 첫 번째 질문 지방 지역과 관련된 학년들은 왜 여자인가 어떻게 여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이거랑 좀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다 문자를 때가 오늘 낮에 갑자기 나사키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국세조사의 데이터를 보다가 이 최소에서 유의점은 좀 이런 게 많이 떨어진다라고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거는 어떻게 처음 접근하게 됐냐면 거의 할아버지가 누워있어 병수발을 든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사실 옛날에 교선을 다니고 있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제가 짝짝짝짝 하나씩 찾아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아니 정규직 고용률 80%고 여자의 인구수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얘는 인수를 통해서 바뀌는 여자를 불구하는가 라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얘가 악인이 된 거는 필연성이 없어요. 반면에 이 여성들의 선택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첫 번째 살해당해서 죽은 여자도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힘에서 후쿠오카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수있으면 나는 육체 노동자보다는 유인을 살고 있는 기간을 살고 싶어. 이거는 그냥 리얼리티가 있잖아요. 또 하나는 그 여자 같은 경우에 맨날 국도에 있으니까 나는 군대를 좀 가서 보고 싶어. 거기까지 데려다줄 사람이 필요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리얼리티로 이 소설에
이렇게는 부족했다. 부분이 이제 일단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다가 PPT에 통계 국가에 의해서 개발이 관리된 지방도시 나가사키라는 여기서 제가 지방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이지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나가사키 개항 도시가 됐고 거기다 주거설을 짓고 이런 거는 국가의 어떤 큰 규모의 정책 속에서 나온 건데 이제 그 다음은 국가가 안 하죠. 그 사람들이 최근 인구에 이동을 했다가 지금 남은 사람들이죠. 그 노령화돼 있고 그게 이제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방은 어떤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이 되지만 그 정책이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으면 유익지가 하고 있는 일이 철거 작업이에요. 그 집들 철거하는 거. 그게 이제 지역의 현실이에요. 지방의 현실은 국가의 통계에서 잡히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거 읽다가 데이터를 보면서 조금 지역과 지방이라는 게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국가의 통계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지방이라면 실제 모습을 본다는 게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조선소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조선소의 인구 비율 그게 전체 업종에서 점유하는 비율도 15%에 불과하다는 것도 사실 지역 기운으로서는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역 지자체에서는 뭘 유치하면 인구가 그렇게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아닐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이 데이터를 보면서 조금 알게 됐어요. 조선소가 많더라도 거기에 지역 시민들이 일하는 비율이 15%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는 굉장히 저한테 좀 충격이었고 그게 지방과 다른 지역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유 선생님 혹시 지역과 지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 네. 이제 제가 발표를 할 때 많은 지역을 써나가고 좀 듣는 부분이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분명히 지역 정책, 지방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지역이고 대상이 지방입니다. 근데 이 책이 일본에서 많이 관심을 받은 것은 정책의 출발점을 바꾸자는 거거든요. 지역이 아니라 지방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됐든 사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타 지역의 타 지방의 성공적인 지역 부흥 정책을 보방을 한들 우리 지역 사람들이 그것이 맞지 않으면 도입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 받아와가지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것으로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조선소 유치해도 15% 나머지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게 부담스럽고 결혼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그 지역에 또 대기업을 끌어들인들 대도시에서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번역본에서는 이 원본에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성남시의 사례를 이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성남시에서는 이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만들고 출산한 산모들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을 주려고 하는데 복지부에서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이 역자가 출판사에서 분량이 부족해서 뒤에 이것을 붙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이 원본에서 물론 해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책에서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 이제 지역 정책이라는 것은 사람 정책을 바뀌어야지 더 이상 무슨 지역을 위한 산업을 유치하고 그런 정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보다 본질적인 이 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그 대안에 대한 이야기도 힘들 것이라는 얘기죠. 아까 교수님께서 지역과 지방에 관한 논의를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생각에는 지역과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라는 거죠. 그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회자는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사실 지방 소멸보다 국가 소멸 아닌가요? 국가의 소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뭐 이번 정부도 그렇고 지금 이 책을 저술한 마스다라고 하는 이 저자 같은 경우는 노무라 증권의 손익명령이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본이라든지 국가라든지 그런 어떤 입장을 출시이 대변하는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런 입장에서 현 일본 사회 문제점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지방 소멸, 지방 소멸은 국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소멸을 어떻게 최소화하기 위한 이제는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한 나름의 어떤 합리적인 일본 보수 그 입장에서 쓴 그런 어떤 책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은 국가 소멸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문명과 국가가 뿐만을 존재해 왔었는데 개인의 어떤 최소한의 그런 어떤 삶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공동체, 요즘 국가가 존재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얻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되기를 할 때 지방에 소멸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과연 뭐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의미에 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른바 다들 아시다시피 글로컬, 그러니까 세계화 속에서 이제 지역의 어떤 중요성, 가치가 새롭게 인식이 되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쟁 속 세계의 어떤 치열한 글로벌적인 경쟁 속에서 지역이 나름대로 독자적인 어떤 지역 재생의 어떤 공간적인 그런 대상으로서 중요성을 갖게 됨으로써 이제 새롭게 주목을 하게 된 건데 그런 어떤 배경으로서의 지역의 면이 숫자가 아니죠. 지방이잖아요. 방. 그러니까 한자에도 방은 아시다시피 원래는 경유의 여타 구탱이들은 다 방이거든요. 그래서 4방, 8방 이렇게 했을 때 방은 구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쓰자면은 통적으로의 방이 이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권력에 있어서 지방 통치 방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어떤 행정적인 지방인데 그게 없어진대. 무슨 신문 외국인 나가서 사는 되는 거고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호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실적인 이 책에서의 어떤 시사점은 또 나름대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실 저자 같은 경우는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사람의 어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안정감,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보다 훨씬 더 한 20, 30년 일찍 겪었죠. 비슷한 그런 어떤 인구 변화의 패턴을 보여줬었는데 요즘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는 1인당 출산율이 2.0명을 넘고 있잖아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제 장애인들도 아이를 낳았을 때 많은 지원을 국가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지방, 지역 이 문제는 국가의 문제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현안시켜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 전문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남성 선생님도 서브컬처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고. 예. 일단 문화, 오늘 저쪽에서 문화 자본 얘기를 하게 된 게 묘의라는 문화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나가사키에서 올라오는 친구는 문화유산은 나가사키와 관련된 문화유산은 최근까지는 거기였잖아요. 원폭 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나가사키가 추진한 게 군간지화가 또 나가사키 현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이 문화 자본을 갖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고 또 지자체에서 행정적인 발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문화유산을 하려는 그게 나가사키의 지금 국가문화의 누구를 유치하면 거기까지 사람들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어떤 옛날 시대의 문화 콘텐츠 방식은 조금 이제 지향의 시점에 오지 않았나 하는 게 국가문화의 교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국가문화가 문화유산 선택이 되는 데에는 또 지자체끼리의 경쟁도 또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경쟁 누가 말씀하셨는데 큐슈 안에서 사실 여러 가지 경쟁들이 있죠. 방역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후인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지만 카고시마는 또 거기에 비하면 지금 화산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고 그 안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문화유산을 특정화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런 일을 하냐면 박정희 선생님께서는 지방을 좀 없어도 괜찮아 화산이 터지면 나는 도쿄로 갈 거야 아니면 프랑스로 갈 거야 이런 분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누가 그런 정책을 추진하겠어요? 바로 양키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 떠나면 자기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떠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정치가 그런 이른바 어학 능력도 없고 우리가 굉장히 우리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렇게 소외하고 이렇게 개척했던 사람들이 지방에 남아가지고 정말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는 거죠. 콩키로 타케시마는 있고 콩키로 그 군간지와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는 이런 부류에 속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커뮤니티가 바로 이제 인터넷과 관련된 서브컬처에 관련된 문화겠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일단 지방이 아니라 지금 일본에서 국가가 추진하고 있어요. 아베 정권 하에서 풀재팬 정책으로 도쿄를 15층짜리 지금 세우고 모든 컨텐츠들을 그 빌딩 안에 하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 중이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정의를 갖고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는 조금 더 저는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성공 사례로 아까 지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안도타도의 나오시마의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거 있듯이 대개로 키타로 어디죠? 극도 좀 이쪽으로 이제 그 사람 만화가의 그 요괴들을 다 지역으로 이렇게 마치 짓거리를 하는 그런 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근대화 과정에 있었던 유물들을 무작정 문화유산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에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딱히 막 자랑할 만한 유산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강화를 제외하고서 이럴 때 예를 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여기가 경인공업 지역이었으니까 공장이라든지 계양들 그런 문화유산을 이제 문화유산을 등재시키려고 할 것인가 지자체에서 아니면 그러니까 아예 그거 다 없다 치고 굉장히 이제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서브적인 컬처들을 굉장히 만들 것인가 그거는 고민해봐야 될 영역이고 저는 어느 쪽도 지금 편은 안 들고 있어요. 하나의 선택지다. 선택지로서는 그 두 가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마지막 문제로서 이제 젊은 애들을 처박히는 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젊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계속 생각 중이에요. 저는 지금 딱히 대답 못하겠어요. 저는 복은 있고 그 관련된 책이나 이런 걸 읽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고요. 얘 유해지 자체는 사실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일도 안 하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 답변들이 공부가 좀 덜 돼 있어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식의 뭐 지역 활성화가 됐던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든 정작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가? 그래서 기반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인적 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 다양한 그 지역의 개성을 살린 지역 개발이 가능한 이유는 그 지역 사회의 마치스크리에 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그 지역의 철학들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었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자 우리 지역 어떻게까지 활성화할 것인지 모여서 회의합시다. 회의조차가 안 돼요. 그렇다고 그것을 관에서 해야 될 일인가? 관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미의 출발점이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바꿔갈 것이고 변화해 갈 것인지 그 가치 지향점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이 우리는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외국에서 저개발 국가에서 지금도 새마을 운동을 본받아 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교육을 안 받았어요. 새마을 운동에서 가르치는 그 가치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저는 의구심이 계속 들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마을과 지역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우리 마지막에 이 양키라는 말을 꺼냈는데 그러니까 일도 지금 이호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 엘리트라든지 지역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리드를 하고 그것을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사실 지금 일본에 없다라는 판단하에 이 양키 문화의 질투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으로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지성 습득한 사람들은 조금 더 이번에는 어학을 배워서 딴 데로 가면 돼요. 거기 만회가는 여기에 침몰하는 데에 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남는 주체가 돼야 될 사람들은 그러니까 처박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가족들도 있고 오토바이 타고 얘네들한테 밖에는 지금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어떤 의미인지 절박한 문화분이 지금 일본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방과 관련돼서는 양키밖에 없다. 서브컬처는 사실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같이 가고 뭐냐면 지금 이제 소비가 굉장히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일단 그 오타쿠들만 유일하게 소비를 하니까 물씨는 또 얼마를 좀 막 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해서 막 오니까 그러니까 중산층 친구들도 소비를 줄이고 있는데 이 오타쿠 문화만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대안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건데요. 그럼 국가가 선정하는 그 서브컬처는 지방 경제랑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 지방의 영역을 지금 양키만큼 없다는 게 되게 위기고요. 지방이 양키 문화밖에 없을 때는 최종적으로 정권도 국가의 정권도 보수력이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약간 비슷하게 되는 게 새마을 문제에서 이렇게 탄생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이런 부분이 한국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단순한 인구 감소와 그다음에 지방의 어떤 우위가 사실 일본 사회 어떤 보수와 문화적인 어떤 무기영화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연결된 문제인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실은 아까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실은 이민을 가는 데 나와서 그런 국민조차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일본식 쪽으로 영어를 하는 외국어가 돼야 되고 최소한의 어떤
전체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세대, 그런 젊은이들 중에 그런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람들도 사실 제한적이고 때문에 지방에 남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젊은이들 선택까지가 없는 것들이죠. 선택까지가 없는 지방에 남겨진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자기가 살고 뭐 실권 조건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양키화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고자 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른바 국가주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문제제기했었던 여러 가지 이 내용 중에서 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두 분 선생님이 답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대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디자인에서 좀 더 깊게 하고 혹시 이 지금 두 분 답변하신 가운데서 아니면 나는 또 이런 반드시 좀 질문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 분만 딱 질문 추가된 질문 한 분만 없으신가요?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그 양키 문화라고 했을 때 그 정의를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냐면 그 양키 문화라는 거지. 이게요, 한 2000년대 중반부터 이슈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지방의 상업도시, 그러니까 상업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거 다니면서 머리를 하고, 잠바 입고, 그때 다니는데 스스로가 양키로 부르지 않아요. 주변에서 양키로 부르는 그 양키 행위를 하는 그 당사자는 자기의 삶을 만족하는 겁니까? 만족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이제 교육에서 우리가 그걸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지금. 우리 교육은 이게 경쟁에서 이기는 교육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없는 삶, 내 삶에 내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 가야 된다는 그 시대에 따라서 너무 우리도 보수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국 아까 누가 경쟁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가 인천대까지 오려면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배제된 애들이 나타나는 거죠. 걔네들이 한국에서는 다 이렇게 가시화되지 않은 채로 애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일본 애들은 뭐 어때? 이러면서 중고등학교 때 이미 머리를 세우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중고를 사고 개조를 해가지고 빡빡거리면서 다닌다는 거죠. 그렇게 한 시절을 보내다 걔가 나이가 들면 당연히 단지를 갈 수 없으니까 지역사회에서 할머니들 걔네들이 돌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걔네들의 통해서밖에는 지금 지역사회를 재생할 수 없는 이런 그러니까 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인터넷 하고 이런 친구들한테 미래를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친구들한테 미래를 받는 그러니까 주류문화에 소속되지 못하는 비주류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아예 이탈적으로 서브컬처에 빠져가지고 우다시가 되거나 아니면 또 하나의 부분은 이른바 주류문화를 흉내내가지고 이제 야쿠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소위 이제 주류문화에서 나타나는 권위주의 문화를 자기가 받아들여서 자기가 마치 주류문화에 속한 것처럼 유사 내지는 의사가 비슷한 형태의 그런 어떤 주류문화를 흉내내는 또 하나의 그런 어떤 미국의 이제 노동자 중에서 일부 락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양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그런 유사 권위주의 익숙하다 보니까 강력한 권위에 대한 복종심이 아주 내재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여러분들 지역이 해체가 되고 건전한 이런 어떤 사고 기능이 사회에서 작동하지 못했을 때 강력한 국가주의가 뒷세됐을 때 거기에 가장 먼저 참동하고 거기에 가장 연력이 폭발한 세력이 양키세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가 나치도 그랬고 이미 전전 시기에 일본과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일본에서 모든 남성들이 다 전선에 투입돼가지고 있었을 때 교란된 국방을 지켜줬던 게 야쿠자거든요. 야쿠자가 지켜줬거든요. 치안을.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부자와 일본 사회의 끈끈한 유착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소위 이른바 유사 권위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기가 막히는 아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근데 이걸 지금 말씀 나눈 게 양키가 제일 먼저 일컬어지는 게 나고야예요. 나고야가 도쿄의 대한민국. 우리도. 그리고 또 나고야가 도요타가 있으니까 차 이런 게 많죠. 경제도 잘하고. 근데 거기 그게 이제 또 지금 옆에 있는 지병 도시들을 보니까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양키가 되기가 쉽죠. 80년대에 비해서. 80년대에는 정책이 안 비쌌지만 지금은 일본의 정책 굉장히 흔하고 한국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중고 BMW를 사가지고 마을을 떼버리고 빵 하고 가는 거죠. 주거를 받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걔네들이 이제 주목하는 건 얘네들이 그래도 동네 어르신이 아프면 그래도 병원에 데려다주고 동네 중고등학교 때 속을 썩였던 선생님들 근사해서 그래도 한번 찾아가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 지역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다. 근데 이제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본만 찍게 되는 어떤 또 그런 구조로 또 가는 부분이 이제 이 정치랑 이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리얼한 얘기고 한국에도 이런 지금은 젊은 애들이 막 달관 세대라든지 아니면 뭐 포세 이렇게 계속 나오지만 얘들이 어느 순간에 그냥 이대로 살 거야 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면 얼마 안 남았다는. 근데 한국의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른 길도 좀 있어야 되는 게 안 켜야 된다는 것도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 아니다라는 그거를 박현선생님이 우려를 섞어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안 나왔을 때 저희 혹시 저희가 예상했었던 2시간을 딱 정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우리가 이런 토론이 익숙하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사회자가 끼어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다음부터는 중간에 치고 나오셔가지고 자유롭게 의사를 좀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드리자면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거든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지역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거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서울대 일본연구센터하고 그다음에 부산대에 있는 로컬리티 HK 연구소하고 같이 한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대 일본연구센터는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제 지역하고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죠. 반대로 이제 부산대 로컬리티 연구소는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학의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서 국가를 삼는 기관, 그 다음에 또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로컬 단위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대표적인 한국 기관을 좀 연구하시는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마찬가지로 오늘 논의했었던 내용을 좀 발전시켜서 일본 내지는 또 인천 입장에서 우리가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한번 살펴볼 것인지 이어지는 그런 토론의 기회를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하시고요. 여러분들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기회는 여러분들 좀 입소문을 내셔서 이제 학부학생들도 그렇고 또 이제 관심 있는 여러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만들어주시고 오늘 학수 함께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고 2차 제2의 GV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